안녕하세요, 블루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캠핑에 나가서 불 없이 요리할 수 있는 비화식 콕테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이고요. 제조산 세리스타, 제품명은 나들이 쿡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존에 워킹쿡이라는 제품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워킹쿡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백패킹 하시는 분은 특히 대부분 아실 거고요. 비화식으로 캠핑하면서 굉장히 이 내부적으로 열을 많이 올려줘서 라면도 되게 잘 익혀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 제가 내돈내산 사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 제품을 받게 되었어요. 크기 차이가 좀 나죠. 이 제품이 더 큽니다. 라면 2개까지 넉넉히 끓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배가 매우 고픈데 나중에 한번 끓여 보도록 하고요. 그럼 제품 살펴보겠습니다. 파우치 윗부분 보시면 이렇게 은박으로 덧대어져 있어요. 손으로 만져보면 좀 두꺼운 질감이 느껴지거든요. 아마도 이 코펠을 이 파우치 위에 올려놓고 요리를 하라고 만들어진 것 같죠. 보시다시피 외솥, 내솥, 뚜껑 이렇게 3개의 제품으로 아주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뚜껑 물론 내솥에 이렇게 맞춰지도록 되어 있고요. 뚜껑 위에는 내부의 압력이 강해지면 수증기가 빠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다가 음식 같은 거 넣어서 데워 먹는 용도고요. 뚜껑을 닫고 이 외솥에다가 내솥과 뚜껑을 놓고, 물론 뚜껑은 나중에 닫아도 돼요. 그 다음에 잠금 장치로 잠궈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면 보시면 외솥에도 압력이 일정 이상 되면 수증기가 배출되도록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압력만 높아지니까 나중에 폭발할 위험이 있겠죠. 또한 이 안에서 발열팩을 넣고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수증기 같은 게 올라올 때 이 내솥과 외솥 사이로 이 증기가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솥 안쪽에는 이렇게 고무 패킹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꽉 눌러서 체결이 되도록 한 구조이기 때문에 밀폐성이 굉장히 좋고, 따라서 이 내부에 이렇게 고온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구조상으로는 아주 잘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워킹쿡에다가 물을 따라왔어요. 한 2-3mm, 3-4mm 높이만 남아있고요. 거의 가득 채웠는데 한번 부어볼게요. 물 살짝 튀었네요. 부어보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대신에 라면 2개를 좀 덜 부시고 넣을 수 있다. 라면 하나는 아예 안 부셔도 넣을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라면을 끓여보려고 하고요. 이번엔 무파마 준비해 봤습니다. 발효팩은 세리스타 발효팩 80g짜리 준비했고요. 이렇게 외솥에 발효팩을 넣고요. 붓습니다, 물을. 슬슬 소리가 나면서 막 끓기 시작할 거예요. 이 친구 조금 반응이 느리구만. 부풀어 오르네요. 약간 반응이 좀 느렸어. 굼떴어. 왜 그랬을까요? 끓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놓고 물을, 라면 2개 끓일 물, 조금 물을 적게 넣었거든요. 조금만 더 넣을까요? 얼마나 끓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쪽은 손 조심하시고요. 뜨거워지네요. 금방 뜨거워지네요. 이렇게 발효팩의 온도가 5분일 때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거의 지속적으로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분 있다가 한번 열어서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재료를 넣어서 라면 맛있게 끓여보려고요. 뭔가 열기가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 여는 잠금 장치에 손은 맨손으로도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니까 소리가 막 들리고, 보시면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김도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고 기포도 올라오고 있는 이 정도가 아마도 이 발효팩 80g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온도가 아닐까 싶어요. 한 번에 다 넣어버려. 야, 2개가 지금 애매한데? 뚜껑이 닫히나? 오, 닫히네요. 힘 주니까 뚜껑이 닫히네요. 오케이. 콩나물 좀 넣고
계란 넣고 라면 2개 들어가요. 이렇게 힘으로 닫으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먹을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찬들이 우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태채, 마늘종, 멸치 이렇게 준비했고요. 시간 다 돼가네요. 제가 3분 30초 알람 맞춰가지고 아침에 바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뜨겁겠죠? 내 소식. 오케이, 알람 올리고. 오, 3분 지나서인데 아직까지는 밑에는 익었어요. 밑에 익었습니다. 계란은 좀 안 익었고요. 위에는 좀 안 익었는데 밑에 있는 친구 면이 좀 익었네요. 맨 밑에 친구 먹으면 한 30초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좀 더 익었어요. 느낌이 더 많이 나아졌습니다. 오, 좋아요. 먹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어제 제가 술을 안 마셨는데 해장라면좀 끓였어요. 생각만큼 잘 익진 않았어요. 약간 퍼뜨리듯이 한 5분 정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워킹쿡으로 라면 하나 끓였을 때보다 조금 못한데 맛있게 잘 됐어요. 이제는 뭐 익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다. 약간만 여유롭게 좀 더 끓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배불리 잘 먹고 치웠습니다. 배부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중간에 소재에 대한 말씀 못 드렸는데 다 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내 솥은 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열 전도도 높으니까. 하지만 다양한 요리 하는데 아무런 부담 없도록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솥이 더 두껍고 내솥이 더 얇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외솥이 조금 얇고 내솥이 더 두꺼워요. 아마 그래서 열이 이렇게 확실하게 빠르게 전달되지는 못하고 약간 전달되는 시간은 걸리는 듯한데 대신 한번 전달된 후에는 계속해서 열이 좀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두 개의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심플한 구조고 이제 라면 맛에 대한 평가는 제가 워킹쿡 이용해봤고 이번에 이 제품 이용해봤고 중간에 중국산도 이용해봤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이 제품이 좀 가장 잘 라면이 안 익긴 했어요. 근데 다른 제품도 라면 하나 끓였고 제가 나들이 쿡으로 라면 2개 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공정한 비교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번에 라면 하나 가지고 물을 적게 넣어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에요. 라면 맛 자체는 물론 먹을만 했어요. 제가 처음에 좀 빨리 꺼내서 처음에 먹으면서는 약간 덜 익었는데 조금 퍼지기도 하면서 약간 미묘한 맛이었는데 좀 먹다 보니까 덜 익은 부분이 없어지고 약간 퍼지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만 남게 되니까 의외로 되게 먹을만 하더라고요. 전반부는 조금 의아하면서 먹고 후반부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사실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후반부가 더 맛이 없어야 하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번에 라면 하나만 끓일 거예요. 계란까지 추가하고요. 물 좀 받아올게요. 지난번 테스트에서는 물을 조금 온도를 올리고 나서 면을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다 넣고 한 13분 정도 후에 꺼내 보려고 해요. 지금 외솥에 물을 부어놨어요. 여기에 발효팩을 넣고요. 물이 좀 많아서 물을 살짝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정도로 두고 원래 미리 해두면 좋죠. 라면 안 뜯었어. 아까 급해서 계란을 안 넣었어요. 잠깐. 계란 넣어 먹어야죠, 그죠?
나들이 쿡 본체에서 지금 김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라면이 잘 되었기를, 뜨거워요. 라면 잘 되었기를 바라면서 개봉해볼게요. 짜잔. 약간 윗부분은 지금 살짝 덜 익었는데 아랫부분은 잘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약간 위아래를 바꿔주고 위에 부분도 먹기 시작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계란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흰자는 다 익었고요. 노란자도 이렇게 한 95%에서 97, 8% 거의 다 익은 그런 모습입니다. 물을 제가 조금 적게 넣은 것도 같아요. 다는 안 넣고. 아랫부분 살짝 퍼졌네요. 먹을만 합니다. 저번에 제가 워킹쿡을 했을 때는 물을 한번 7분, 8분 정도 데우고 라면 하나를 했었는데요. 그때보단 면이 좀 퍼졌어요. 근데 익기는 확실히 익었네요. 지난번에 라면 2개 끓였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 살짝 덜 익은 상태에서 먹기 시작했었는데 아마 한 2분 정도 그때 더 했더라면 지금하고 굉장히 흡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라면이 얼마나 잘 익느냐를 보면은 워킹쿡보다 조금 못하지만 바로쿡 같은 제품보다 훨씬 잘 익는 그 중간쯤에 있는 제품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럼 워킹쿡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워킹쿡 가격이 좀 더 비싸고요. 가격을 떠나서 이 나들이 쿡은 밑이 좀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워킹쿡보다 요리를 해서 먹는 게 좀 더 수월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워킹쿡처럼 세로형 반합은 오뎅탕 끓이거나 그런 류의 요리를 하는데 장점이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런 냄비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비화식으로 캠핑 나가서 요리를 해 먹을 텐데 둘 다 가져가서 양쪽 이 코펠에 맞는 어떤 요리를 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제품 무게는 제가 직접 재보니까 820g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백패킹으로 가져가기에 뭔가 되게 좋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닌 어떤 중간쯤에 있는 뭐 나쁘지 않은 그냥 맛있는 거를 내가 한 끼를 먹을 건데 이 정도 무게를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리고 백패킹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새는 비화식 취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차박을 나가서도 비화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무게를 정말로 아주 경량화해야 하는 그런 부분만 제외한다면 누구든지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 3스타에서 새롭게 나온 비화식 코펠 나들이 쿡에 대한 리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해하셨던 분들께 도움 되셨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